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입주권의 양도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입주권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권을 처분을 해야 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면 입주권과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권이나 주택을 매도를 해야 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면 지난번엔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반대로 비과세가 안 되는 입주권의 8가지의 경우입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는 그냥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관심 자체를 안 가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지역이라는 규제지역이 나면서 일반 주택의 양도세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주권의 양도세가 더 단순해 보입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입주권의 8가지의 경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지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이 비과세가 안 된다면 일반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를 해야 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면 이번 시간은 비과세가 안 되는 입주권의 8가지의 경우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 뭘까요? 입주권의 법적 정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즉 대상이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 지구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입주권이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래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양도해서는 비과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는 주택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입주권도 입주권 이전에 주택이었습니다. 때문에 주택은 아니지만 또한 주택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권이라면 주택으로 보고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나와 있는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입주권의 양도세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로 강의하고 있는 대상은 재개발지구 또는 재건축지구의 입주권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에 대다수가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관심이 많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댓글로 자주 물어보시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지역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입주권의 양도세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해당이 되네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공부를 좀 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따질 때 가장 많이 듣게 되고 중요한 게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앞서 입주권의 정의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권리가 입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은 입주권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으로 일반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로 입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주택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사용승인 전까지가 입주권 상태입니다. 입주권 상태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할 경우 비과세가 안 되는 8가지의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입주권의 비과세는 아래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짚어만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4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3호 과목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3호 과목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입니다. 여기서 제3호 과목은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즉 관리처분 전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리처분으로 입주권이 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즉 양도 당시에 처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나목입니다.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즉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입니다. 1번의 1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4번의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입주권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이 양도세 비과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3호의 일반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제4호의 좀 전에 본 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기본 원칙은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양도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4호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난번 강의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 이 영상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8가지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입주권 비과세가 안 되는 8가지의 경우,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입니다. 처분하는 입주권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이네요. 앞서 기본 개념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입주권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은 비과세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완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완공 이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상가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로 입주권이 된 경우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입주권이 됐습니다. 이때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이 아니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지 못했네요. 이 경우도 앞서와 같이 사용 승인일 이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보유하던 상가나 토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입주권 자체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완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입주권이 됐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입주권 상태로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언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사용 승인일이 비과세 요건 충족일입니다. 사용 승인일 이후에 언제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사용 승인일 이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국세청 유권 해석입니다. 관리처분 전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공사기간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즉 2년 보유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간 경우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계산이 되면서 사용 승인일이 비과세 요건 충족일이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 사용 승인일 이후 나머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2주 전까지 실제 주택을 사용한 기간도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권 비과세가 안되는 8가지의 경우 4번부터는 입주권과 주택 또는 입주권과 입주권의 2주택인 경우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 주택입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세법 제89조 남목입니다. 양도를 현재 1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 3년 내 종전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분하는 종전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입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종전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거주 또는 보유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주권과 입주권의 이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 주택이 아닌 종전의 입주권과 신규 입주권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두 개의 조합원 입주권 중 한 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결론은 입주권 두 개를 소유한 상태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 주택입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이 하나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 입주권의 경우 3년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입주권을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종전 입주권과 신규 주택인 경우가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과 입주권에 이입주권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지난 5월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과 입주권, 입주권 두 개를 가진 경우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주택과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제3항이 적용이 되는지, 종전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 입주권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을 했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입주권 양도세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앞서 소득세법 제89조는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이었습니다. 이번 제156조의 2는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입니다. 여기에는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는 제3항, 그리고 3년이 지난 경우 실입주를 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제4항이 있습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제3항이 적용이 되면서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분하는 종전주택은 당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제4항은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1년 내 신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제4항을 적용받아 실입주를 하고 그리고 요건에 맞춰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을 1년 안에 취득한 경우는 제156조의 2 제3항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제4항에 따라 적용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하네요. 7번째는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이후에 승계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전주택 요건 중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이주를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해당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승계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대체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계 조합원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강의했던 대체주택 유권 해석 사례 10가지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8번째, 1+1 입주권의 양도세입니다. 1+1 입주권의 양도세는 조만간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 2개가 되면서 2입주권 2주택자가 됩니다. 2입주권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도 불가합니다. 1+1 입주권의 양도세는 조만간 정리를 해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강의 초반에 설명했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입니다. 1입주권의 비과세 그리고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입니다. 제3항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제4항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 그리고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입주권 비과세 받는 7가지의 경우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입주권 비과세가 안 되는 8가지의 경우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권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